호우 책방 영업 시작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저는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상을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조금 색다른 소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규미 작가님의 똑같은 얼굴이에요. 저희가 오늘 나눌 책 이야기는 3월 하면 떠오르는 말, 바로 새학기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똑같은 얼굴을 읽으면서 정말 새학기에 잘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에 대한 출판사 책 문구를 잠깐 소개해드려보면,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따돌림의 경계에선 아이들을 섬뜩하게 포착한 소설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이 이 인물들의 감정이나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고 실감나게 묘사를 해서 그 감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나 안도감이 함께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26쪽의 행운의 별이라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왕따와 놀면 왕따가 되는 걸까?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떠올랐다. 나도 이제 그런 아이가 된 걸까? 아이들이 기피하는 존재가 된 걸까? 갑자기 가람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애의 눈빛이 우울해 보였고 그 애의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렸다. 사소한 몸짓이나 버릇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제 섬세한 감정을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되게 이 작품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섬뜩하게 포착했다라는 문구는 그런 관계나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이 정말 놀라웠다라는 의미 같았어요.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무서운 소설집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이런 이야기도 소설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인 소설을 보면 인물군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너무 인물이 좀 전형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렇게 너무 전형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물론 그건 제가 책을 굉장히 좁게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어떤 집밥 같은 굉장히 그 일상의 인물들을 잘 포착해낸 소설이어서 인상적으로 읽었었고, 또 하나는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서 요즘 학교 이렇지 않은데 너무 옛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그리고 우울증 검사를 해서 뭐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현재 학교 생활이 잘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겨울방학을 보내고 지금 한 달 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재호 선생님의 현란한 손동작을 보니 호우 책방에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손만 현란한 게 아니라 옷도 현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내님께서 이 책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반대합니다. 너무 무서웠고요. 저는 놀이공원에 가서 귀신의 집 들어가면 바로 울어버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참 무서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게 출간 직전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책 같지만 사실은 가짜 책이라 그러니까 대본을 보고 읽겠습니다. 168쪽인데요. 저게 아직도 여기에 있었다니. 내가 치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요즘 정말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사물함 안쪽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미 주변이 어두워진 상태라 사물함 안쪽은 칠흑처럼 컴컴했다. 그때였다. 순식간에 사물함이 나를 삼킬 정도로 커져 시커먼 벽이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사물함 바닥을 짚었다. 바닥이 얼음벽같이 차갑다고 느끼는 순간 시커먼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놀라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영희님의 목소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너무 무서운 소설인데 말입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무슨 책을 읽으려고 하지? 생각하는 청소년 독자 혹은 청소년 독자에게 무슨 책을 권하지? 고민하는 성인 권장자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이 까칠까칠해서 한 번만 크흠 하겠습니다. 공포가 극복되었고요, 여러분. 이 책은 감당 가능한 호러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에 흥미를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읽었을 때 몰입하기가 쉬운 도서예요. 그러니까 신학기에 저희가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때 찰떡처럼 좋은 책이라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그 영희님의 감당 가능한 호러라는 걸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제가 진짜 무서운 거를 못 읽는 사람인데 제가 읽었다면 정말 감당 가능한 호러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로 무서움을 타냐 저는 사극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살 맞는 장면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몰입해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몰입해서 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보충해 드립니다. 재호님이 항상 저에게 살을 날리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화살 장면을 못 보신다니 이거 참. 쏘는 건 괜찮습니다. 맞는 게 무섭습니다. 저희 똑같은 얼굴은 단편집이에요. 저희가 또 적극 홍보 채널이기 때문에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개할 건데요. 오늘 옷을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거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간 옷을 입고 왔는데 어깨가 너무 퍼져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영희님이 찍으실 때도 제 어깨가 한쪽, 이내님이 나오실 때도 제 어깨가 한쪽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공답게 표제작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집인데요. 그 중에 표제작은 이제 똑같은 얼굴이고 저는 똑같은 얼굴에 대해서 독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줄거리는요. 주인공은 은성이라는 친구이고요. 이 은성이가 캠프를 가는데 자기를 닮은 유빈이라는 친구를 마주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이 믿는 속설 중에 뭐가 있냐면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을 수 있다. 도플갱어를 만나면 불행에 처해진다라는 속설을 이 친구들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소설의 한 대목을 중간에 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희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 불행해지는 걸까? 아니, 벌써 불행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이 불운에 가득한 터널 속에서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네, 주인공 은성이는 처음에는 그냥 아유 나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저주의 말을 점점 믿게 되면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성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독자님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같은 환경에 반응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속설을 유빈이는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어차피 가짜야. 자기가 불행해지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은성이한테 와서 인사하고 마주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성이는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유빈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계속 피해 다녀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작품이었는데 저희를 봐도 이런 소설을 또 저희의 관계에 좀 접목을 해보면 저희가 영희님을 대하는 이내님과 저의 자세가 몹시 다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내님은 영희님을 향해서 항상 사랑의 눈빛과 인정의 눈빛을 너무 좋거든요. 보내주지만 저는 또 영희님에게 살을 쏘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제가 살얼음탕 같은 관계를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지만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집에서도 같은 부모이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고 또 학교에서도 보면 같은 입시 환경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가? 서로 다른 반응이 결국에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표제작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쫄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제 작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소설은 19금과 응원봉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일단 제가 첫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47쪽이고요. 선생님이 무작위로 조언을 뽑았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도 친한 친구랑 같은 조가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 한번 해보지 않은 애들과 같은 조가 되었다. 생각만 해봐도 그 긴장감과 어색함이 느껴지시죠?
이 작품에서는 조별 수행 평가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조별 수행 평가 이 조 발표가 되기 전에는 약간 그 새 학기를 시작할 때의 두려움, 긴장감 이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감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관계 맺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걱정, 안도감 이런 것들이 그 조별 평가 전에 항상 느껴졌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맺기에 대한 장면이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의 이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까봐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품에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이제 같이 뭔가를 해가면서 내가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이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은 나를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꺼낼 수 있게 되는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까지 나온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새학기 하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낯선 타인과 뭔가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함께 해야 되고 하는 게 항상 되게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부분인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한 상황을 함께 한다라는 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었고요. 이게 타인과의 만남이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이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작품이라 이 작품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내님이 말씀하실 때 재호님이 온몸을 다해 끄덕이는 모습에 이것이 우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영희님 말씀하실 때는 조금만 끄덕이는. 전 재호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삿대질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 그는 나에게 평소처럼 삿대질하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저희 마치 지금 우리의 픽을 소개하며 1위 경쟁을 하는 느낌인데 약간 프로젝트 101 같은 약간 느낌이네요. 영업하는 느낌이죠? 당신의 101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미는 작품이 1위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워낙 흥미로워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항상 소설책을 읽으면 앞작품을 읽고 멈추지 않나요? 아니 저는 표지작부터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가장 처음에 있는 작품을 읽기 때문에 처음에 실려있는 작품 행운의 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가람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황가람 주변에서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황가람 옆에서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은 모두 사고를 당하거나 학교를 떠나거나 불운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황가람을 껄끄러워하죠. 멀리 지내고 싶어해요. 자, 도입부를 읽어드릴게요. 17쪽입니다. 걔가 누구랑 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걔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는 거지. 1학년 때 친했던 애는 교통사고가 나고 2학년 때 친했던 애는 죽을 병에 걸려서 먼 데로 요양 갔잖아. 작년에 걔랑 같이 봉사한 남자애는 여름방학하던 날 PC방에서 기절해서 뇌진탕에 걸렸다고. 입진되면 감이 오지?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말이야. 같이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멀리해야 해. 그 황가람과 같은 반이 되고 나서 같은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운의 아이콘이니까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 나는 정의롭습니다. 마치 저 같죠. 네. 황가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밥도 같이 먹고 수행평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내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책을 구입해서 봐야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분신사바 놀이 했어요.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손을 마주 잡고. 저는 무서워서 이 장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끼리 손을 이렇게 잡고 맞아. 펜을 이렇게 끼우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주는 맞아요,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주문도 기억나는데요. 분신사바 기마가 이유태 쿠다사이 라고 하면 뿅 하고 나타나서 대답을 해준대. 그런데 그걸 교실에서 불 끄고 많이 했어요. 방과 후에.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앉아서 애들이랑 생활하는 공간인데 분신사바를 시작하면 공기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는 그 서늘함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공포는 일상의 공간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다. 귀신이 와 있는 것 같다 등등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일상 공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 사다코 있잖아요. 사다코. 린 몰라 역시 아니 몰라. 아는데 포스터만 봐도 무서웠어요. 사다코가 이렇게 기어나잖아요. TV에서 귀신이 어. 걸어나 귀신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밤에 혼자서 이제 TV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내 방에 있는 TV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똑같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작품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나의 일상 공간이 정말 위험한 공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큰 공포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소설집에 나와 있는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영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이 공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나 따돌림을 소재로 한 공포물을 담고 있다는 게 이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포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어떤 귀신이나 유령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공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안온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인관계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의 공포와 같지 않나라는 점을 이 책이 되게 잘 포착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학기에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책을 첫 책으로 가지고 왔고요. 더불어서 이 조규비 작가님은 사계절 독고동락 시리즈의 너의 유니버스, 네, 너의 유니버스도 맞아요. 너의 유니버스도 함께 쓰셨기 때문에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은 똑같은 얼굴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새학기에 어울리는 책 첫 번째로 똑같은 얼굴을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우리의 정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